안녕하십니까. 호텔 연애 관리론의 정삼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렇죠. 호텔에서의 결혼식에 관해서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어떤 제도에 의해서 행해지는 예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결혼이란 유래는 혼인이란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탄생하면서 물론 결혼이란 문화는 신석기 시대부터 등장했다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랜 역사 동안에 물론 세계적인 지리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에 있어서 굉장히 신성시되고 특히 이제 모계나 부계의 제도가 있지만 특히 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예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부모 중에서 아버지 혈통을 따를 건지 어머니 혈통을 따를 건지에 대한 제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의 예기라는 고전이 있는데요. 이 예기라는 책은 49편으로 구성된 공자와 후 제자들이 공저한 책입니다. 이 얘기는 육아에서 또는 유교라고 그러죠. 그죠? 육아에서의 경전 중에 5경 중에 하나죠. 이 5경이라면 시경 또는 서경, 역경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춘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한 얘기는 중국 3례 중에 주례, 의례, 그 다음에 이제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례나 의례는 그죠? 례자로 끝나는데 그럼 얘기는 왜 3례에서 의례라고 얘기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설에는 그죠? 중국 고전에 세 국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 관련된 예법을 기록한 것이라서 얘기라고 칭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기에 따르면 관혼,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쓴다는 뜻이죠. 그죠? 관혼, 혼인한다는 뜻이에요. 이 관혼은 사람의 시작이다. 그죠? 사실 관혼은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그쵸 머리에다가 남자는 갓을 쓴 행위를 하는 거고 여자는 그쵸 머리카락을 이제 쪽을 찧어서 비녀를 꽂는 그런 것들을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혼, 즉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작이다. 인간의 시작이다. 이런 인간에 대한 시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공자가어에 따르면 이제 공자가어라는 말은 논어잖아요. 그죠? 논어에는 공자가 작성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논어에 빠진 것 중에서 공자의 일화를 이제 어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공자가어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결혼에 관련된 혼인에 관련된 말을 들어보면 참 재밌죠. 얼음이 녹으면 이제 얼음이 녹는 겨울이 녹으면 봄이 오면 그죠? 얼음이 녹으면 농상이 시작되고 농사의 철이 시작되고 혼례를 치르면 사람의 일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혼례, 즉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성인을 뜻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린이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인, 인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 성인으로서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부모님 밑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그죠? 서양 말로는 독립이죠. 그래서 처와 자식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혼례는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동양에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역사적으로 결혼을 좀 살펴보면 유교 여행을 받기 전에는 간혼상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네 가지 관, 혼, 상제는 엄격한 의례 절차를 갖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교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좀 이런 얘기라든 예법이 생긴 거죠. 의례가 생긴 거죠. 않고 신부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대충 예식을 얻었다고 보시면 되죠. 즉 신랑이 그죠 신부 댁에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져가겠죠. 그냥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친인체 여러분들 친인체 갈 때는 손에 빈손으로 가는 사람 없죠. 그죠? 간혹 빈손으로 가는 사람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때는 그게 어르신을 찾아뵙거나 모르는데 친인척 할 때는 약간의 그쵸 특산물이라든지 기념할 만한 저희 때는 술이나 고기를 꼭 가져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잔치를 하려면 그쵸 아무래도 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신부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이제 신부를 모셔오는 것이었다면 이제 유교영을 받은 후에는 관홍산제가 이제 고려말 중국 송나라의 주자가래라는 가정의 예법을 만들면서 그것이 이제 좀 6가지 차례 우리가 6가지 차례 순서에 의해서 혼례를 지내는 체제를 기준으로 삼고 있죠. 여러분들 관홍상제에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는 관홍상제를 다른 말로 사례, 4가지 예법 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쵸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식이라고 보면 되죠. 요즘에 와서 그래서 성인식이 이제 좀 민족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지방 특색에 따라서 또는 국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유교 같은 경우는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이제 비녀를 짓는 이런 15세가 되면 관례식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남자는 이제 도령님 그랬잖아요. 그죠? 도령님 같은 것은 갓을 써서 어른스럽다. 예비 성인이 됐다는 것을 이제 몸가짐을 잘 하라는 뜻이겠죠. 또 여성 역시도 머리에다가 이제 비녀를 꽂고 이제 단정하게 이제 옷을 입도록 즉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라는 뜻에서 이런 성인식을 한다고 보면 되죠. 이제 우리나라도 성인식 같은 이제 그런 행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혼례인데 혼례는 혼인을 하는 것, 즉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혼례죠. 이거야말로 두 집안이 물론 서양에서는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라고 이제 칭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현대는 그렇지만 사실 유교 사상 이후에는 두 가정이 올바르게 맺어지는 관계를 맺는 거라고 이제 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인간의 관홍상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혼례죠. 그죠? 이제 관례는 성인이 예비살 성인이고 진짜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이 결혼식, 혼례식이다 또는 혼인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례는 이제 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거죠. 내가 이제 죽은 거죠. 본인이 그죠? 장례를 치르면 자손들이 그죠? 지금 상여가 이제 지금은 뭐 이거 오래된 한 40년 전에
이제 상을 치르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제 자식들이 그죠? 제례를 하는 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 제례입니다. 그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다는 것, 혼례를 한다는 것은 그죠? 어떻게 보면 자손들을 놓고 내가 죽은 뒤에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 그 후손이 또 성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것이 관음상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육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기보다 육례는 너무 이제 복잡하지만 조선시대 숙종 때 도암 이재 선생께서 만든 이제 사례 편람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혼례를 전통 혼례를 이루는 순서 또는 차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려시대 전부터 그죠? 그죠?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가 부여, 옥점호, 고려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유교가 이제 고려 시대부터 생김으로써 이런 결혼에 대한 예식에 대한 것이 이제 정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길, 납징 또는 청기, 친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참 알기도 어려운 이렇게 6가지 차례를 가지고 했다가 이제 송나라 주자께서 가례 즉 사례로 간수화시키면서 의혼, 납체, 납폐, 친형이라는 4가지 순서로 이제 간수화시켰다는 것이 이제 현대에도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중국의 사례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육례가 의혼 또는 납체, 납기, 납폐 또는 대례, 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도암 이재 선생께서 사례 편람을 편찬하시면서 현대의 결혼식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혼이라는 것은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전통 혼례를 좀 이따가 설명할 적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의사타진을 하는 거죠. 혼인을 의사타진하는 것이 의혼입니다. 그래서 신랑 입장에서는 청혼을 하는 것이고 신부 입장에서는 이제 신랑 측에 청혼한 것을 내가 신부 측에서는 허락을 할 건지를 이제 의사타진하는 거죠. 물론 이 중간에 이제 소개해주는 그렇죠. 중매라고 그러죠. 중매쟁이가 꼭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물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지인측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고을에 또 나름대로 정보 전달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의혼이 1단계 사례 중에 1단계고 의사타진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납체라는 것은 이제 신부 측에서 허락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허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청혼을 좀 검토해보겠다. 그러면 관심이 있다. 그런 거지 뭐 여기서 뭐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납체라는 것은 그렇죠. 신부 측에다가 그러니까 신랑 측에 대한 사주를 보내는 거죠. 신랑 측은 사주를 보내고 그러면 사주를 보고 그러면 신부 측에서는 그렇죠. 결혼 일자를 이제 한 3개 정도? 2개나 3개 좋은 날짜. 그걸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부 측에서 날을 잡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이제 생리적인 신체적인 환경 때문에 그죠? 여자들의 이제 생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식이 된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관을 한다는 것은 성인식은 그죠? 여성들의 능력이 생리적인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간으로서 이제 기쁘게 해주는 것이 관홍상제 중에 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신부 측에서 이제 결혼 일자를 이렇게 2-3개 또는 서너 개를 보내주면 신부
측에서 이렇게 보내준 것을 이제 신랑 측에서는 그저 납패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신랑 측은 날짜와 를 정해서 신부 측에서 보내준 날짜 중에서 태계에서 패백함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죠. 날짜와 기일을.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준비를 이제 신랑 측이나 신부 측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 댁에 가서 이제 모셔오는 거죠. 이 친형이라는 행위가 위에서 조선 육례에서 대례나 우기를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신랑이 이제 이거는 문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경상도와 또는 전라도의 문화가 다릅니다. 이런 결혼 문화가. 그래서 신랑이 신부 댁에 가서 신부 댁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신방을 차리고 나름대로 2, 3일 있다가 이제 모셔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친형, 환영, 이제 그쵸? 친교로서 환영한다는 뜻이 친형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결혼식이죠, 이제 친형.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례라고 봅니다. 의혼, 납체, 납배, 친형. 요거에 대해서는 또 후반부에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그러면 이제 호텔에서 사실 결혼식을 과거에 못했어요. 즉, 80년대에 와서 가정의례 기준에 따라서 관광호텔급에서는 예식장 영업을 못하도록 규정을 했죠. 그래서 호텔 예식이 왜냐하면 사회적인 실현이라든지 교통 혼잡, 뭐 과섭이죠. 사치라고 보고 과대하게 화려하게 이제 조성해서 국민들의 시각을 이제 어지럽게 한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80년대에 이런 법률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93년 12월에 특 2급 호텔까지는 예식장 영업을 허용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이제 98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호텔에서 결혼식을 허용해달라, 특 1급에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내렸죠. 경사기간 중에 주류나 음식물을 접대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을 내렸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 다음에인 이제 99년에 2월에 가정의례와 관련된 규제들을 대폭 완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생긴 것이 1999년에 8월 9일에 이제 특 1급, 즉 호텔 전역에서 예식장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지금까지 호텔에서 이제 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와서 더 호텔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기 이제 시작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혼식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보면 호족법에 따르면 그죠? 민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18세가 되면 부모의 승낙 없이도 혼인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되는 것이 이제 민법에 있는 거고요. 과거에 가정의례 준칙이 아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건전한 가정의례 준칙이 이제 재정립이 돼서, 그러기 전에 여러 가지는 있지만 여러분 그 항에 보면 1조 말고 2조에 보면 혼인에 있어서 함제비를 보내는 행사는 하지 아니한다. 이제 지금은 삭제됐지만, 그쵸? 가정의례 준칙에 함제비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 댁에 이제 함을 지고 와서 그 안에 이제 폐물이라든지 사주단지를 이제 넣고 가는 행위였죠. 이런 것들이 최근까지 사실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건전 가정의례 준칙이 생김으로써 이 문항은 삭제가 돼서 요즘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관습적으로 이제 안 하는 사람이 많죠. 지금도 이 법을 몰라서 함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삭제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대신 추가된 게 혼수를 검사하게 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예단, 그러니까 예물은 빠졌는데 예단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축소를 많이 시킨 거죠. 과거에는 그쵸, 증자 할머니까지 조부모까지 하고 뭐 또 삼촌 사촌 아저씨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당사자 부모만에게만 보낸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예단에 대한 이제 규정이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죠. 또 하나 좀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미래 결혼이나 약혼을 해야 되는 건데 약혼이 없어졌어요. 그죠? 2019년에 따르면 건전 가정의례 준칙에 따르면 약혼을 할 때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은 협의는 하지만, 상견례는 되지만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혼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약혼식 뭐 한다고 아니 약혼식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식이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2019년 이후로. 단 대신 함제비가 에 대해서는 문항은 이제 삭제가 됐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단에 대한 것도 있고. 게 있고, 또 결혼식에 이제 유의할 게, 혼인식에 있어서 식소회라든지 또는 혼인서약이나 성혼 선언은 이것 또한 건전 가정의례 준칙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순서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대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혼인 서약은 주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례가 하느냐. 요즘 주례사 없이도 많이 하죠, 결혼식. 그래서 문구가 서두에만 좀 바뀌고, 신랑 뭐 X군과 뭐 신부 Y양은 어떤 경우라도 당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도리를 다할 걸 맹세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나 뭐 신랑 문구는 직접 마이크를 사회자가 주죠, 그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직접 읽는 낭독을 하는 것이 요즘에 추세이기도 하고, 또 성혼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주례사 대신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결혼의 정의는 법률 행위로서 일종의 계약이죠. 그래서 혼인에 합당한 당사자가 혼인 신고를 하면서 법률론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그죠?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죠? 성적이나 경제적인 결합을 뜻하죠. 그래서 결혼은 사회적으로 승인 남녀의 성스러운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결혼은 영속적인 관계다. 그죠? 영적인, 그러니까 저 마음과 정신적인 관계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결혼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다. 그죠? 부부간의 권리라든가 각각의 의무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은 전체적인 인격적인 관계다. 그죠? 인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죠. 그죠? 주정 관계가 아니고 평등 관계에서의 서로 관계를 존중해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안 하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글쎄요, 결혼을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참 요즘에 저희 딸도 결혼을 아직 안 해서 걱정인데 30 이제 한두 살이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질문했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그러니까 후회한다 이거죠.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결혼하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양처라면 좋은 처라면 그것은 족할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악처라면 그죠? 그러니까 양처라는 게 선처였어요. 선량한 양이죠. 악처라면 그대는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거 좀 그죠? 소크라테스가 남자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여자한테도 물어봤어요, 그죠? 요즘에는 남자는 하고 싶은데 여자들이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경제적인 면에서 넉넉하면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남자라서 저는 결혼하라고 추천하죠. 일찍 하라고. 일찍 해서 일찍 애를 낳고 기뻐하고 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물론 간혹 뭐 다툼도 있지만 그것도 성인이 되는 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결혼은 추천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왕이면 일찍 해서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저 제3의 인물인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 축복. 정말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라고 저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결혼 또는 혼례의 의미는 크게 이제 보면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성인신과 같은 의미를 가져서 자기를 사람 인간으로서 이제 되는 것이고 가족으로서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새로이 맞이하는 의례죠. 그래서 가족의 중심과 번영을 예측하는 의례이기 때문에 관홍성제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혼이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례란 젊은 남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도 있지만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또 아래로는 자손을 후손에 존속시켜서 그죠?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치르는 혼인은 예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 전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래서 사례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의혼, 그다음에 납체, 납폐, 친양이라고 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혼이라는 것은 그죠? 혼인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이다라고 칭하는 것이 의혼이죠, 그죠? 그래서 의혼을 하는 것을 그쵸? 이제 신랑은 신부 측에다가 이제 결혼을 청혼을 하는 거고 신부는 이제 호언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의혼이고 납체는 그래서 혼인 날짜를 정하는 과정인데 이제 호언 편지를 이제 받으면 그죠?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주나 납체문을 빨간 보자기에 사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싸서 보내면 신부 집에서는 이제 이걸 받아보고 신랑의 운세를 이제 이걸 그죠? 요즘은 궁합이라고 보는데 그죠? 궁합의 운세를 가누어서 보지만 이제 날짜를 하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측에서 그죠? 한 두세 날짜를 좋은 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를 택하면 이제 신랑 집에서 이제 통지문을 이제 날짜를 정해서 보내는 거죠. 언제 며칠 날 하겠다라는 것을 보내는 것이 이제 납체라고 보시면 되고 납패는 신랑 집에서 신부집으로 이제 혼서지하고 회백을 함에 넣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함을 하는 거는 전례부터도 있었던 그죠? 행위이고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좀 시끄럽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놀이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건전 문화에서 이제 그 조항이 그죠? 함재비 놀이가 이제 없어서 것이 삭제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함재비 놀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리를 지르는 것도 그죠? 함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신부 측이 이제 결혼하니까 누가 건들지 마세요 이런 어떻게 보면 나쁜 균이 안 하게끔 하는 놀이도 하나가 포함이 됐다. 소문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집 딸 기수가 결혼하니까 접근하지 마라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을 지고 또 이렇게 해서 혼서지하고 이런 이제 내용을 쓰면서 보내는 거 날짜를 이제 택해서 지금 친형은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가서 그쵸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것들은 혼례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혼례식이에요. 근데 신부 또는 신랑 집에서 치르기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신랑 집에서 하는지 신부 집에서 하는지는 지방 부분수에 따라서 다르고 국가마다도 또 다릅니다. 참 그러나 공통점은 참 순수하죠. 그죠? 그래서 못 사는 나라? 즉 후진국 또는 그런 거를 따지지 않은 전통 그죠? 토속 그 민족들도 보면 성대하게 어느 나라는 결혼식을 하는데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2, 3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참 또 유럽이나 또는 아프리카 이런 곳곳에서도 이 혼인에 관한 것은 결혼식에 관한 것은 참 모두가 신성시 여긴다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부 측이 대부분 신부 측에서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신랑이 이제 집을 모시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오면 여러 가지 행태에 또 와서 이제 친형을 하는 그죠? 이제 와서 또 잔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식의 연례라고 보는데 아마 과거에는 이런 신부 측에서도 결혼식도 하기도 하고 신랑 측에서 2번 하는 경우가 왕 있기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육례에서 하던 거를 예절을 이제 사례로 축소를 시켜서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는 혼례의 전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때 호텔에서도 이런 전통 예식을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식도 하면서 이제 패백 대신에 패백의 전통을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패백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현대에서는. 패백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요즘에는 그죠? 뭐가 비싸요? 집값, 전세값이 비싸니까 이런 혼례 비용을 축소시키고 최대한 축소시키고 그죠? 스몰혼이라고 많이 해서 그죠? 호텔식보다 스몰혼을 많이 선호하면서 집을 구입하는데 그죠? 총력을 하는 것이 요즘에 또 하나의 변화된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문화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또 결혼에 따라서 이제 또 친형 외에도 하는 예절이 또 이바지 음식이나 패백 음식이죠. 조금 전에 말한. 이바지 음식이라는 것은 이바지, 신부 이바지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부 측에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바지는 이 맞다 이바지에서 변형이 됐는데 잔치를 뜻해요 사실은. 그래서 정성스려서 음식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감사의 표시예요 사실은. 감사의 표시. 그러니까 그 신부집에서 있다가 이제 신랑집에 온다 그랬잖아요. 신부를 모시고 그러면 이제 올 때 신부집에서 그냥 보내기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부집에서 이제 딸을 보내면서 이제 이런 이바지 음식을 해서 신랑 집에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하고 연결이 돼 있죠. 요즘에는 이것도 화려하게 해가지고
뭐 구설수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좀 축소시켜서 간단하게 하는 정도. 너무 글쎄요. 제가 볼 때도 좀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 과일 정도 하고 그죠? 또 우리나라에 좋은 약식이 있잖아요. 그런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좋아하는 거 여쭤보고 그죠? 그래서 과일 종류와 한가류 정도 그 다음에 그 시댁 부모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미리 정보를 얻어서 고기를 좋아하는 고기, 그냥 생선이면 생선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만 선택을 해서 보내는 것도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결혼식을 여러분들 안 해봤죠. 해보실 때 이게 이제 아까 그래서 두 집안의 결혼식이라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약속을 좀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 욕심을 내면 한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허례허식이라는 건전한 결혼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바지 음식은 신부 측에서 하는 것도 우리나라도 좀 패백을 하잖아요. 그죠? 패백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 또한 신부집에서 이제 혼례를 치고 나서 또 하루 또는 2, 3일 후에 시댁을 갔을 때 이제 준비해 주는 것이 패백 음식이라고 하면 되고 요즘에는 이제 예식이 끝나고 나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한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먼 친척, 직계 말고도 그래서 친척한테 인사드린다는 의미는 좋죠. 그죠? 근데 요즘에 좀 좋은 점이 뭐냐면 맞아 친정 부모님한테도 패백을 드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참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고 그러니까 신부 댁에 다른 친척 말고 장인 장모님한테는 그죠? 신부 측의 부모님한테는 패백 인사를 드리는 것은 매우 저는 좋다고 봐요. 참, 그죠? 그래서 또 패백을 안 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참 재밌는 뭐 대추도 던져주시고 밤도 던져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는 있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건강과 화목, 그죠? 또 자손의 번창 이런 등등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 쌍방 두 가정에서 약속을 보고 잘 하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결혼식과 전통 혼례의 역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에서 이런 결혼식을 하려면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주최 측 입장에서 알고 계시는 것이 그렇죠. 결혼식에 영업을 한다든지 컨설팅 코디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호텔 결혼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